최영신 배움터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은 물리학을 배우고 익힘에 있어서 이론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그 이론을 실전에서 어떻게 잘 적용할 수 있느냐,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번 문제를 통하여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서 학교 시험을 대비한다거나 어떠한 고시 같은 것을 대비한다고 할 적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 Q1. 각도 세타로 기울어진 경사면에서 대포의 포탄을 지면에 대해 몇 도로 발사하면 가장 먼 경사면으로 떨어지겠는가? 단 초속도 크기는 V0이다. 그리고 중력만 작용한다고 가정하자. 이렇게 얘기했죠. 다시 말해서 지평면을 X축으로 잡았습니다. 이때 지평면에 대하여 세타로 기울어진 어떤 경사면이 있어요. 또한 이쪽에서 대포를 초속도의 크기 V0로 쏴줬단 말이야. 즉 말해서 이것이 V0 벡터인데 이 V0 벡터의 X성분은 이쪽이 파이이기 때문에 V0 코사인 파이가 될 것이고 Y성분은 V0 사인 파이가 되어지겠죠. 그렇다면은 가장 먼저 F는 ma 그 식을 사용을 하여서 물체의 운동을 분석해야 되겠지요. 고로 mdt분의 dv는 라지 f 그렇게 적어 놓아야 되는데, 라지 f가 물체에 작용하는 실제 외력이기 때문에 실제 외력은 중력만 고려한다 했기 때문에 실제 외력은 mg 벡터가 되어지겠다. 이때 g 벡터라는 것은 위쪽을 플러스 y 방향으로 잡은 좌표계에 대하여 마이너스 g의 y 캡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중력은 마이너스 mg의 y 캡 그렇게 되어지겠다. 이 식들로부터 이것들은 약분이 되어지죠. m 이것을 성분별로 다 적어줘야 되겠지요. 그러면 좌표축을 이쪽을 x축, 이쪽을 y축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z축은 오른손 좌표계에 의하여 x에서 y로 돌리면 앞으로 나오는 이 방향이 z축이 되어지죠. 고로 이것의 X성분은 dt분의 dvx가 되어지고 여기에서 X성분은 없기 때문에 제로, 그리고 이것의 Y성분은 dt분의 dvy가 되어지고 이것의 Y성분은 마이너스 g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g, 이것의 Z성분은 dt분의 dvz이고 이쪽은 Z성분이 없기 때문에 제로. 이러한 수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풀어봤지요. 즉 역학 9단계부터 역학 13단계까지 했다라는 가정하에서 이 시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풀면은 Vx가 상수가 되어지기 때문에 Vx는 맨 최초의 숫자와 똑같겠다. 왜? 상수이기 때문에. 고로 Vx는 V0x가 되어지겠다. 맨 처음의 속도의 X성분이기 때문에 이 V0x는 무엇이 되어집니까? V0 벡터의 X성분이기 때문에 V0 코사인 파이가 되어지죠. 여러분들 맨 처음에 쏘아준 이 벡터가 V0 벡터가 되어집니다. 이때 V0 벡터의 크기는 V0라고 했지요. 어디서? 여기에서 초속도 크기는 V0라고 했잖아요. 이 식으로부터 Vx는 dt분의 dx이기 때문에 x를 구하면은 x는 V0 xt 그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수식으로부터 Vz는 역시 상수가 되어져. 그런데 Vz의 초기 성분은 제로가 되어지죠. 왜? Z축은 칠판에서 나오는 축이 Z축인데 여기서 V0 벡터가 Z성분은 하나도 없잖아요. X성분과 Y성분만 있지요. 고로 VZ는 V0 Z인데 초기치가 제로이다. 이 식을 풀면은 VZ가 dt분의 dz이기 때문에 Z는 상수이기 때문에 초기값 Z와 같겠다. 초기값 Z는 t는 이코로 제로일 때 원점에 있기 때문에 초기값 Z는 제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임의의 시간에서 Z는 이코로 제로 그렇게 되어지죠. 제일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이 식을 푸는 거죠. 이 식에서 dt분의 dvy는 마이너스 g이기 때문에 운동 공식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은 vy는 v0y 마이너스 gt 그렇게 되어지죠. 왜? 가속도가 마이너스 g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y는 v0yt 마이너스 2분의 1 gt의 제곱 그렇게 되어지죠. 왜?
초기의 y좌표 y0가 제로이기 때문에, 왜? 초기에는 대포 r이 원점에 있었기 때문에, 고로 y는 v0 yt 마이너스 2분의 1 gt의 제곱 그렇게 되어진다. 그리고 이 경사면에 대한 수식은 y는 탄젠트 세타 x 그렇게 되어지죠. 여기에서 대포를 뽕 쏘면은 얘가 포물선 운동을 해서 여기에 도착하겠죠. 그때 이 거리를 라지 r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말해서 딱 쏴줬을 적에 이 거리를 라지 r이라고 하겠다. 이쪽 부분을 다시 그림으로 그려 놓으면은 빗변 길이가 r이고 각도가 세타인 직각삼각형이 되어지겠죠. 자, 그러면 대포 r이 여기 떨어진다고 했을 때 그때 포탄의 위치 좌표는 x, y 그렇게 되어지죠. 이 x, y는 포탄이 경사면에 딱 떨어졌을 때 드디어 이 직선상에 있기 때문에 경사면의 식 y는 탄젠트 세타 x를 만족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포탄을 지면으로부터 파이만큼 길어지게 쏜다고 했는데 이 파이가 지면으로부터 몇 도가 되어져야 대포 r이 가장 멀리 가겠는가? 대포 r, 포탄 같은 얘기야. 포탄이 경사면에 도착할 그 조건을 적어 봅시다. 1식과 2식으로부터 x좌표와 y좌표가 어디에 존재해야 됩니까? 바로 이 경사면상의 포인트인 x, y 상에 존재를 해야 되어지죠. 다시 한번, 포탄이 경사면에 도착할 조건이란 것은 포탄의 x좌표와 포탄의 y좌표가 어디에 존재해야 돼? 이 경사면의 x, y좌표에 존재해야 된다. 이제 이 조건을 우리가 잘 사용해 봅시다. 대포가 경사면상에 떨어질 적에는 이쪽에서 x가 바로 1식에서 x가 되어지고 이쪽에서 y가 2식에서 y가 되어져야 되어지죠. 이 y를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이렇게 되어지고 탄젠트 세타 적어주고 이 x, 즉 말해서 이 x를 여기에다가 적어주면 이렇게 되어지겠다. 이 식으로부터 무엇을 구하느냐? 경사면에 도착할 때의 시간을 구할 수가 있죠. 그 시간을 t 해놓고 i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고로 ti라는 것은 이 식을 풀면은 g분의 2 v0y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v0x 그렇게 되어진다. 이것을 다시 적으면은 g분의 2는 그대로 적어주고 v0x, v0y에서 공통으로 있는 것이 v0죠. 그렇기 때문에 v0 꺼내놓고 v0y에 있는 거 나머지 거 사인 파이 적어주고 마이너스 적어주고 탄젠트 세타 적어주고 그 다음에 v0x에서 v0 빼내뺀 코사인 파이를 여기에다 적어줬습니다. 이 식에서 탄젠트 세타라는 것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이쪽을 코사인 세타로 통분하여 주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위에 있는 수식은 삼각함수 공식에서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렇게 되어지죠. 밑에 코사인 세타는 그대로 적어줬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경사면에 떨어질 때의 시각 ti가 되어지겠다. 문제에서 구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각도 파이를 얼마나 해줘야 이 거리 r이 최대가 되어지겠는가? 그것을 여쭤봤기 때문에 일단 거리 r을 구해봐야 되겠지요. 이 삼각형으로부터 거리 r이란 것은 코사인 세타분의 x좌표 그렇게 금방 알 수가 있죠. 즉 말해서 지금 현재 이쪽이 지금 x, 이쪽이 y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이 길이가 이쪽이 원점이기 때문에 고로 좌표 자체가 길이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고로 이 식으로부터 계산을 하면은 거리 r이란 것은 코사인 세타분의 x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이렇게 해도 돼. 여기에서 거리 r은 자 r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렇게 되어지죠. 이때 x제곱은 그대로 적어주고 y제곱은 이 수식으로부터 y제곱은 탄젠트 제곱 x제곱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탄젠트 제곱 x제곱 그렇게 되어진다. 이것은 x의 제곱을 공통으로 끄집어내 놓으면은 1 플러스 탄젠트 세타 제곱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라는 것은 세크 제곱 세타죠. 그런데 세크 제곱 세타는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적으면은 코사인 세타분의 x 전체의 제곱 그렇게 되어지겠다. 고로 r이란 것은 코사인 세타는 그대로 적어주고 x라는 것은
경사면에 떨어졌을 때의 x가 되어지죠. 고로 x라는 것 자체가 아까 우리가 구해 놓은 이대로 v0x에다가 t 대신에 경사면에 떨어질 때의 시각인 ti를 대입해 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x 대신에 v0xt이긴 t 대 t가 ti가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ti는 이것이고, 고로 코사인 세타는 그대로 적어주고 v0x는 v0 코사인 파이가 되어지죠. 그리고 ti는 이것이 ti이기 때문에 그대로 여기에다가 대입해 주었다. 이것을 전체를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산수지요. 이 거리 r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r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무엇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습니까? 이 각도 파이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죠. 왜? 문제에서 지면에 대해 몇 도로 발사를 하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고로 r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식을 파이로 미분했을 적에 제로가 되는 그 포인트가 r이 최대가 되어지는 포인트가 되어지겠다. 고로 이 r을 파이로 미분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것을 미분하는 것이죠. 이것을 미분을 하면은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은 상식이고, 맨 앞에 있는 거 이거 있죠. 이것을 제가 상수C로 놨습니다. 이 수식을 잘 보면은 이것은 상하감수 공식에 의해서 코사인 파이 플러스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이거 이코르 제로가 되어야 된다겠죠. 왜? 미분해 놓은 것이 제로가 되어져야 그곳에서의 극값을 구할 수가 있죠. 이 식으로부터 코사인 어떠한 각도가 제로다 그 말은 이 각도에 해당이 되어지는 2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것이 맨 최초의 2분의 파이가 되어져야 되겠죠. 90도가. 이 식으로부터 이 파이를 구하면은 그때의 파이를 파이 i라고 놓겠습니다. 이걸 정리하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이러한 각도로 쏴 주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장 멀리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앞 시간에 무엇을 배웠느냐? 만약에 이것이 경사지지 않고 지평면이라면 각도를 몇 도로 던져줘야 최대까지 갔습니까? 45도가 되어졌죠. 즉 말해서 이 세타가 0도라면 이 파이가 몇 도? 45도가 되어져야 가장 멀리 날아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 보십시오. 세타 대신에 0대2 보면 파이가 뭐 되어집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4분의 파이 45도가 되어지죠. 고로 앞 시간에 배웠던 것과 모순되지 않는다. 앞 시간 것은 여기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은 가장 먼 거리 R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것은 어때요? 바로 이 R이 이 값인데 여기에서 파이 대신에 이 파이를 여기에다가 대입해 주면 되어지죠. 즉 말해서 이 파이를 여기에다 하나 대입해 주고 또 이쪽에도 있기 때문에 이쪽에도 대입을 해 주면은 그때가 바로 R 맥시멈 최대값이 나오게 되어지겠죠. 이번 문제는 초등학교 간단한 문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간단한 초등학교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수식으로 전개를 하는 것은 약간의 실력을 요구를 해요. 왜 그런가 한번 보십시오. 이쪽에 지평면이 있습니다. 지평면을 따라서 X축을 대봤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동차 A는 원점에가 위치해 있고 자동차 B는 10m 되는 위치에 정지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개의 자동차 A와 B가 현재 각각 X는 제로와 X는 10m 위치에서 정지해 있는데 시각 T가 제로일 때 A 자동차는 VA라는 일정한 속도로 오른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마찬가지로 B 자동차도 VB라는 일정한 속도로 오른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자동차는 등속 운동을 한데 두 자동차가 서로 만날 조건을 구하고 못 만날 조건을 구해보라. 그러면은 우리 다 잊어버리고 순전히 상식으로만 얘기를 해봅시다. 이 자동차와 이 자동차가 서로 동시에 각자의 속도로 오른쪽으로 등속 운동을 하고 있어. 그런데 만약에 이 B가 이것보다 조금이라도 속도가 더 빠르다면은 A 자동차와 B 자동차가 만날 일은 있었어. 없죠.
영원히 못 만나겠죠. 둘 다 등속 운동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A 자동차가 B 자동차보다 조금이라도 더 빠르다. 그러면은 언젠가는 만나게 되지겠죠. 고로 금방 답은 구한 거랑 똑같아. A 자동차의 속도의 크기가 B 자동차의 속도의 크기보다 작으면은 도저히 만날 수 없고, 크면은 언젠가는 만난다. 이게 정답이야. 이것을 구체적인 수식으로, 즉 말해서 F는 MA를 사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라 그 말이야. 일단은 두 자동차가 만난다 그 말은 이 축이 X축이기 때문에 두 자동차의 시간에 대한 X축 좌표가 같을 때 서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못 만난다 이 말은 무엇일까? 이것의 X좌표가 이것의 X좌표보다 항상 더 큰 경우에는 죽었다 깨도 못 만나게 되겠죠. 만난다는 것은 위치좌표가 서로 일치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가장 먼저 F는 MA 그 공식부터 사용을 해봅시다. MDT분의 DV 벡터는 F 벡터, 이것이 운동 방정식이죠. 그런데 여기서 F 벡터라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뭔지를 모르겠어. 그러나 여기 보세요. 두 자동차가 어떻게 운동한다고 했습니까? 등속 운동한다고 했잖아요. 등속 운동한다고 했기 때문에 자동차에 작용하는 R자 외력은 얼마이다? 제로가 된다 그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들 자동차가 연료를 소모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는 연료로부터 힘을 받고 있는데 왜 자동차에 작용하는 힘이 제로라고 합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볼 수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 뉴턴 공식에서 mdt분의 dv는 F, 이 공식에서 F라는 것은 뭐예요?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들의 합력이라고 했어. 그렇기 때문에 두 힘이 합쳐져 가지고 제로가 돼버리면은 그 물체에 작용하는 R자 외력은 무엇이다? 제로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림에서 보다시피 질량 M인 물체에 7N의 힘이 하나는 오른쪽으로 작용하고 하나는 왼쪽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분명히 힘은 작용하지만은 R자 힘은 모든 힘들을 벡터적으로 합쳐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제로가 되어집니다. R자 힘은 제로야. 그러면은 실제 자동차가 휘발유를 써 가면서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다고 했을 적에 그 자동차는 근원적으로 따져본다면은 휘발유로부터 에너지를 얻은 엔진으로부터 추진력을 받아서 앞으로 나간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자동차 엔진이 연료통으로부터 일정하게 연료를 공급받아서 엔진이 자동차에 일정한 외력을 가하면은 자동차는 앞으로 계속 가속돼서 나가야 되죠. 왜냐하면은 일정한 외력을 받으면은 일정한 가속도가 발생되어지기 때문에 자동차의 속도는 계속 빨라져야 되잖아요. 가속되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자동차를 우리가 악셀레이터를 100으로 놓고 간다면은 1시간에 100km를 일정하게 가고 있잖아요. 즉, 더 가속되지 않고 일정하게 가고 있단 말이야. 그 말은 자동차를 가속 못되게끔 하는 뭔가의 외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말인데 그 외력이 무엇이냐면은 주로 공기 저항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엔진이 연료로부터 일정한 에너지를 받아서 그것을 일정한 추진력으로 바꿉니다. 그러면은 그 추진력이 앞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면서 공기와의 저항력을 계속 상쇄시키고 있어요. 즉 추진력과 공기 저항력은 서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 방향일 때 자동차가 일정하게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추진력이 더 커버린다 그러면은 자동차가 앞으로 가속되겠죠. 지금 현재 이 문제에서는 자동차들이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다 했기 때문에 각 자동차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은 mdt분의 dv는 제로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이 수식으로부터 외력 F는 제로이기 때문에 mdt분의 dv는 제로. 그런데 m이 상수이기 때문에 dt분의 dv는 제로. 그 식으로부터 A 자동차에 대해서는 dt분의 dva는 제로 그렇게 되어진다.
이 식으로부터 VA는 상수가 되어지죠. A 자동차의 속도는 계속 일정하다 그 말이야. 이 식에서 VA라는 것은 또 DT분의 DXA 그렇게 적어줄 수가 있죠. 즉 A 자동차의 X좌표를 미분해 놓은 거죠. VA가 이것이 VA다 그 말이야. 그런데 VA라는 것은 상수라고 했기 때문에 양쪽에 DT를 곱하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이 식으로부터 양쪽을 우리가 적분을 해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적분을 해주자. 적분을 해주면은 T는 이코르 제로일 때 A 자동차의 초기 X좌표는 제로가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제로. 그리고 T는 이코르 T일 적에 A 좌표의 X좌표를 XA라고 한다면은 XA는 VAT 그렇게 되어지죠. 말 그대로 거속시 공식이죠.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다. 이 공식은 등속 운동에서만 통용이 되어진다고 했어. 그 다음 DT분의 DV는 제로 이것을 비자동차에 적용을 하면은 DT분의 DVB 그렇게 되어지죠. 이 식으로부터 VB라는 것도 역시 상수가 되어진다.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할 것은 이쪽에서 상수와 이쪽에서 상수는 달라. 즉 같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르다 그 말이야. 이 식으로부터 VB라는 것은 DT분의 DXB 즉 말해서 비자동차의 X좌표를 시간으로 미분해 놓은 것이 VB이기 때문에 DT분의 DXB 이코르 상수가 되어지는데 이 상수가 바로 VB이기 때문에 VB 이렇게 나온 것이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기에서 상수는 A자동차의 등속이고 여기에서 상수는 B자동차의 등속이기 때문에 똑같이 콘스탄트 이렇게 적어놨다 하지라도 다른 상수들이다 그 말이야. 이 수식을 양변에 DT를 곱하면 이렇게 되어지고 이것을 적분을 해주겠다. 이렇게 적분을 해주겠다. 그러면 T는 이코르 제로일 때 B자동차의 X좌표 위치는 뭐예요? 10이 되어지죠. 고로 이쪽은 10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T가 T일 적에 B자동차의 X좌표를 XB라고 한다면은 이 식으로부터 XB는 10 플러스 VBT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만날 조건은 A자동차의 X좌표와 B자동차의 X좌표가 서로 같아야 될 조건이죠. 그러면은 XA는 여기서 보니까 VAT 그렇게 되어지고 이코르 XB는 여기서 보니까 10 플러스 VBT 그렇게 되어지죠. 이 식으로부터 T를 구해보면은 VA 마이너스 VB 분의 10 그렇게 되어지죠. 이 T가 어떤 T가 되어집니까? 바로 두 자동차의 X좌표가 같아져 가지고 만나는 시간이 되어지겠죠. 고로 이 T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잘 봐야 돼. 시간 T 자체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 시간 T가 만나는 시간을 의미를 하잖아요. 그런데 T 이코르 제로일 적에 A 자동차는 원점에 있었고 B 자동차는 X는 이코르 10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T 이코르 제로일 때의 두 자동차는 안 만나지요. 안 만났기 때문에 여기서 T가 VA-VB분의 10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0보다 크거나 같다 할 때 같다는 그 부분은 제거를 해줘야 되죠. 왜? 0하고 똑같을 적에는 두 자동차가 안 만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0보다 커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시간 t는 양수일 것. 양수라는 것은 0은 저해죠. 고로 이것이 양수가 되어지려면은 분자는 양수이기 때문에 분모인 VA-VB가 0보다 커야 되죠. 즉 말해서 VA가 VB보다 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고로 서로 만나려면은 VA가 VB보다 조금이라도 더 커야 언젠가는 만난다 그 말이야. 이때 여러분들 VA와 VB를 주어지고 난 다음에 만나는 시간을 구해보시오. 그러면은 바로 이것이 답이야.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무엇을 잘 보느냐 잘 보세요. 만약에 이것의 속도보다 이것의 속도가 더 커버렸다. 즉 VB가 더 커버렸다. 그러면은 보세요. 이 시간 t를 보면은 VA보다 VB가 더 커버리면은 이것이 무엇이 되어버려요? 음수가 되어져 버리죠. 시간이 음수가 되어져 버린다. 그 말은 우리가 고려하는 시간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0보다 크거나 같은 그 상태에서는 도저히 만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시간이 음수가 되어져 버리면은 시간이 0보다 큰 미래에는 도저히 만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나려면은 반드시 VA가 VB보다 더 큰 이러한 조건을 만족을 해야 만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못 만날 조건을 한번 봅시다. 이 못 만날 조건을 구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말로는 쉬운데 수학적으로 딱 계산해 주기는 어렵다. 자, 못 만난다 이 말은 항상 이것의 위치가 이것의 위치보다 더 크다는 얘기잖아요. 즉 말해서 A 자동차의 X좌표보다 B 자동차의 X좌표가 더 클 적에는 도저히 못 만난다 그 말이야. 처음부터 B 자동차의 X좌표가 더 컸죠. 고로 이 조건이 만족되고 있는 이상은 두 자동차는 만나지 못한다. 고로 못 만날 조건 이것을 그대로 적용해 봅시다. 자, XA는 VAT, XB는 C 플러스 VBT 그렇게 되어지죠. 이 식을 잘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되어지죠. 이것이 도저히 못 만날 조건이요. 어떤 상태에서 이게 중요해. 이 수식으로부터 모든 시간 t에 대하여 이것이 만족이 되어지면은 두 자동차는 못 만난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이것이 항상 0보다 크게 되려면 어떻게 되어질까? 즉 t 자체는 0보다 크거나 같은데 0보다 크거나 같은 t에다가 뭔가를 곱했어. 걷다가 플러스 10을 했더니 이것이 항상 0보다 컸어. 그것은 어떤 조건일 때일까? 이걸 보기 전에 먼저 이것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만약에 b라는 어떤 숫자가 있어. 그런데 b가 0보다 클 때 임의의 t에 대하여, 즉 어떠한 시간에 대해서라도 그 t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를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데 at 플러스 b라는 것이 항상 0보다 크려면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돼? 이게 양수이기 때문에 모든 t, 즉 양수 t에 대하여 이 수식 자체가 0보다 크려면은 a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여기서 잘 보세요.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어떠한 양수 t에 대해서도 이것이 항상 0보다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보세요. 이거 곱하기 t 플러스 10, 여기서 10이라는 것이 0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 수식이 항상 0보다 크려면은 앞에 있는 VB-VA가 어떻게 해야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고로 이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말은 VB가 VA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도저히 만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잘 염두를 해 두고서 이 문제를 풀어봅시다. 질량 M1인 입자를 초속도 U0 벡터로 지표면에서 연직 상방으로 던졌다. 지표면에서 연직 상방으로 U0로 던졌다. 그 말이야. 무엇을? 질량 M1을 고로 이것은 M1이 될 것이고 이것은 M2가 될 것이다. 또 M1을 위로 던진 그 같은 시각에 지표면으로부터 10m 높이에서, 즉 지표면으로부터 10m 되는 이 높이에서 질량 M2인 입자를 V0의 초속도로 연직 상방으로 던졌대. 이것도 연직 상방으로 V0로 이렇게 던졌대. 두 입자는 일직선상에서 운동한다. 즉 같은 Y축상에서 운동한다. 그 말이야. 두 입자가 공중에서 만날 조건과 만나지 않을 조건을 구해보라.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그러면은 방금 여기서 풀어봤다시피 여기서는 X축상에서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만난다. 그 말은 X좌표가 일치하고 안 만난다. 그러면 두 개의 X좌표 중에서 맨 처음에 더 큰 X좌표를 가진 자동차가 계속해서 더 큰 X좌표를 가지면 못 만나게 되지죠. 동일한 논리를 여기에다가 적용을 해볼 거야. 먼저는 F는 MA를 사용을 해서 운동 방정식을 풀어야 되겠지요. MDT분의 DV는 F, 이것이 운동 방정식인데 F는 물체에 실제 작용하는 힘, 실제 작용하는 힘은 마이너스 mg의 y캡 그렇게 되어지죠. 왜? 이것도 위쪽을 플러스 y 방향으로 잡았기 때문에 중력은 마이너스 mg의 y캡 그렇게 되어지죠. 물론 중력만 고려할 거야. 이 식으로부터 m 약분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남는 것은 dt분의 dv는 마이너스 g의 y캡 이렇게 되어지죠.
이 좌표계에서 속도 v라는 것을 v의 y캡 이런 형태로 두겠다. 즉 말해서 속도 v를 해석적 표현으로 표현을 해 두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v 값 자체는 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제로일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러한 운동 방정식을 M1 입자에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고로 dt분의 dv1은 마이너스 g, 이것이 M1 입자에 대한 운동 방정식이죠. 그리고 M2에 대한 운동 방정식은 dt분의 dv2는 마이너스 g, 이렇게 되어졌죠. 이 식으로부터 v1을 풀면은 v1은 m1의 속도이기 때문에 v는 v0 플러스 at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v0는 m1 같은 경우 맨 처음에 u0 벡터로 쏴줬다고 했잖아요. 고로 v1 같은 경우는 초속도가 u0 마이너스 gt 그렇게 되어지죠. 가속도가 마이너스 g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여러분들 u0 벡터는 u0의 y캡 그렇게 되어지죠. 또 m2 초속도는 입자를 v0 초속도로 던졌다고 했기 때문에 m2 속도 v2는 v0 마이너스 gt 그렇게 되어지죠. 물론 여기서 v0 벡터라는 것도 v0 벡터라는 것은 v0의 y캡 그렇게 되어지죠. 또 이 식으로부터 v1은 dt분의 dy1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양쪽에다 dt를 곱해줘 가지고 최종적으로 문제를 풀면은 y1은 y01 플러스 u0t 마이너스 2분의 1 gt 해주고 그렇게 되어지죠. 여기서 y01은 m1의 초기 위치죠. m1은 초기 위치가 원점에 있었기 때문에 제로가 되어지죠. 이것은. 그리고 초속도인 u0 곱하기 시간 마이너스 2분의 1 gt 해주고 그렇게 되어지고, m2 위치 좌표 y2는 m2 초기 위치 y좌표가 뭐예요? 10이지요. 고로 y02는 10이 되어지고 플러스 v0t 마이너스 2분의 1 gt 해주고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두 입자가 만난다. 이 말은 y1과 y2가 서로 같아진 경우죠. 이 식으로부터 y1은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로이고 u0t 마이너스 2분의 1 gt 해주고 그대로 적어줬고, 그 다음에 y2는 이것이죠. c 플러스 v0t 마이너스 2분의 1 gt 해주고 그렇게 되어지죠. 이 수식으로부터 양변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gt의 제곱을 제거한 후에 t를 구해보면은 u0 마이너스 v0분의 10 그렇게 되어지죠. 여기서 구한 t는 근본적으로 0보다 크거나 같아져야 돼. 그런데 크거나 같아져야 된다는 말에서 같아져야 된다는 말은 빼줘야 되죠. 왜? t는 고로 0초일 적에는 두 물체가 따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0은 빼줘야 된단 말이야. 고로 이렇게 구한 시간 t는 0보다는 커야 된다 그 말이야. 이 수식으로부터 만날 조건을 구하면은 이것이 0보다 더 커야 되기 때문에 u0가 v0보다 크면 되어지죠. 분자는 이미 10이 돼가지고 0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날 조건은 u0가 v0보다 더 크면 된다. 그렇게 적어주면 되고, 그러면은 그때의 만나는 시간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답을 하면 되어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입자가 못 만난다. 그러한 조건을 구해보라고 했죠. 그러면 두 입자가 못 만난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어떤 말이 되어지냐면 보세요. 지금 중력장하에서 두 물체를 위로 던졌기 때문에 언젠가는 두 물체가 땅에 떨어지게 되어지겠죠. 그러면은 M2가 M1보다 더 늦게 착륙을 해야 못 만나게 되어지겠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적은다면은 M2가, 즉 이 M2가 지표면에 닿을 때까지 Y1보다는 Y2가 더 커야 된다 그 말이에요. Y1이라는 것은 이것이었죠. Y2라는 것은 이것이었죠. 그런데 양변에 마이너스 2분의 1 GT의 제곱이 상쇄되어지기 때문에 이쪽에서 남는 것은 U0T만 남고 이쪽에서 남는 것은 이것만 남게 되어지죠. 고로 U0T보다는 10 플러스 V0T가 더 커야 못 만난다 그 말이에요. 이 식을 정리하면 V0 마이너스 U0T 플러스 10 이것은 0보다 크다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세요. 어떠한 시간에 대해서도
이것이 항상 0보다 크려면은 이것 자체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이것만 0보다 크거나 같아주면은 어떠한 0보다 큰 t에 대해서도 항상 양수가 되어지겠죠. 고로 이쪽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 말은 v0가 u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이 바로 못 만날 조건이에요. 강의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겠지요.